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23명으로 모두 수도권 관련 확진자입니다. 문경시가 확진자가 다녀간 관광시설을 그대로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논밭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 대부분이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지역 종교시설과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3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도 모두 수도권과 관련된 환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00시, 아침 00시 기준으로 지금 1,355명을 검사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그거를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이제 양성이 6분 나왔고 이제 885명은 음성, 그다음에 현재 검사 중에 있는 사람이 464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집회에 대구 경북에서는 3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 분 있고요. 집회하고 상관없이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감염된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서울에 집회에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이제 그 N차 감염이 된 거죠.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려했던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다시 확산되며 전국적인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에선 시민 1,667명이 버스 57대를 나눠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습니다. 20일 0시 기준으로 참석한 인원의 약 27%, 45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7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와 광화문 집회 참여한 시민들에게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됩니다. 대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방문자에 대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방문하고 설교 활동을 해 요양원 입소자 중 현재까지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방역 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테마파크에 확진자가 다녀간 뒤 해당 놀이공원은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한 상태입니다. 문경시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에코랄라에도 지난 10일 확진자 3명이 다녀갔는데 방역 소독만 하고 운영을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 줄 몰랐던 관광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문경시 테마파크인 에코랄라와 문경세제 인근 커피 전문점을 다녀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았고 해당 커피 전문점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방역했습니다. 저녁에 6시 넘어서 이제 보건소에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10분 정도 후에 영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접촉 파트너 저희가 그 2명 파트너를 이제 자가격리 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문경시가 운영 중인 에코랄라는 한 차례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구에는 4월 14일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팻말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에코랄라를 찾은 관광객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황당한데. 아셨으면 안 왔을 거예요. 네, 왔으면 당연히 안 왔죠. 확진자 왔다 가면 방역은 기본이고 보통 평일은 문을 닫았다가 시작하잖아요. 문경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폐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지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보건소에 저희들이 이제 의뢰는 지금 망천돼서 우리가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느냐, 아직 보건소에서 지금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었고. 확진자 3명은 문경 에코랄라와 커피 전문점 외에 음식점 등 문경 지역 6곳을 더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문경시는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상태여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에 수도권은 운영 중단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역의 느림보 행정에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올해 두 번째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22일 치러집니다. 경북에서는 안동 복주여중, 포항 이동중 등 도내 5개 시험장에서 1,2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응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2차 생계자금, 이른바 대구희망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등 형태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구희망지원금은 11월 말까지 대구 지역 내 상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세한 정보는 오는 24일부터 지급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들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대구미술관은 한 번에 50명씩 하루에 4차례만 관람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사전 지정 좌석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두류 수영장도 입장객 수를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20일부터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던 경상북도 박물관 미술관 교육박람회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박물관은 당초 각 부스별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잠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교육 박람회 개최는 추이를 지켜본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6개월 만인 지난 18일 재운영에 들어간 경산 지역 복지관이 다시 휴관합니다. 경산시는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노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어르신 복지센터, 백천 사회복지관 등 지역 4개 복지관 문을 다시 닫기로 했습니다. 휴관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주 지역 4개 해수욕장 입장객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장일인 지난 16일까지 경주 지역 해수욕장을 다녀간 사람은 모두 10만여 명으로 지난해 28만 4천여 명 대비 65%나 줄었습니다. 경주시는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 단위 피서객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지는데요.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부터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그 외의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보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가 없고요.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서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폭염 속 논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이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좀 높은 걸로 41도 정도 나온 거, 41.4분이 나온 걸로. 지난 18일에도 경남 고성의 한 밭에서 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이 찾았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방심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6명이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어르신이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땡볕에 달궈진 땅의 온도는 60도 가까이 됩니다. 물 마시고 수박 먹고 뭐 먹고 자꾸 먹어야 돼. 땀 그만 흘릴 만큼. 딱히 쉴 데는 없죠? 쉴 때 저 있잖아요. 저. 저거 말고는? 그거 말고 없지. 버덕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뜨거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과도한 열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쪽에 이제 내부 온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고 수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고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얼마 전 예천에서 50대 여성이 밭일을 하다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주에서도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50분쯤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서 80대 할머니가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할머니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의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증설 여부를 두고 4년을 끌어온 경주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가 결국 추가로 건설됩니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81.4%가 찬성한 지역 공론화 결과 등을 토대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공작물 축조 신고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의 포화율은 현재 95%로 내후년 3월이면 가득 차 맥스터 추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유튜브 채널 디지트레이드 TV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채널은 코로나로 해외 마케팅 기회를 잃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개설됐으며 모든 컨텐츠는 영어를 기본으로 제품에 따라 공략 국가에 맞는 자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매주 5편씩 지역기업 상품 홍보 영상을 공개하고 화면에 거래 상담 사이트를 연계해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성구청이 19일 여성 친화도시 3단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 여성 친화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영주시가 세계유산축전을 기념하기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소수서원을 야간 개장합니다. 소수서원의 야간 개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수 월화연가를 주제로 이어지며 기존 저녁 7시까지였던 관람 시간은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야간 개장 기간 동안에는 소수서원 입구 소나무숲과 소수서원 경내 및 죽개천에 조명이 설치됩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영천 보현산 자연휴양림 일부 시설이 임시 개방됐습니다. 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산림문화휴양관,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21일부터 전국 휴양림 통합 사이트인 숲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 만료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축사들이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대구 경북 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구는 53.8%, 경북은 80%에 그쳤습니다. 대구는 무허가 축사 39곳 중 18곳, 경북은 7,264곳 중 1,463곳이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해왔으며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오는 9월 27일까지 3차례 연장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이 6개월 만에 첫 국제선 운항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해 중국 옌지로 가는 노선으로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주 1회 티웨이 항공편으로 운항합니다. 중국 방역 기준에 따라 전체 승객 좌석의 75%만 태워 운영합니다. 다만 중국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승객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됩니다. 장욱현 영주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이 철도 현안 사업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 간담회에는 장욱현 영주시장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무자들이 모여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영적 활용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주시는 특히 복선 전철 개통 후 관광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궁화 열차를 대체하는 EMU 150의 열차 운행 횟수를 증대하고 KTX 명칭을 중앙선에 도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천 루비에스 유통센터가 대창면 병암리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루비에스는 신품종 국산 미니 사과로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했습니다. 영천 루비에스 유통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니 사과를 선별 포장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재 영천 지역 100여 농가에서 30헥타르 이상 루비에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여전히 무덥겠지만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안동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대구와 경산, 영천은 35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칠곡과 김천 등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더위는 잠시 식혀줄 수 있겠지만 습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